네, 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영리한 채권 펀드 말씀드릴 때 말미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의 투자하기 좋은 채권 펀드는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분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고수익 채권들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마 하이힐드나 이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채권에 섞어서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 인컴과 같은 상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어떤 상품들이 좋을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하이힐드 영역에서는요, AB의 글로벌 고수익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투자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비교해 보면 베어링의 글로벌 하이힐드가 훨씬 낫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국내 채권은 한국투자 크레딧 포커스가 제일 잘한다라는 부분도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1년 성과 기준으로 영리한 채권, 요 빨간색 카카오에서 도입한 게 1.74% 정도 수준이라 이게 조금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축은행 뭐 정기예금 금리 1년 만기짜리 같은 게 지금 2%가 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있는 채권 펀드를 굳이 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물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해 연초 이후로 폭등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채권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인식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색 보세요. 한국투자의 크레딧 포커스 ESG라고 있는 국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1년에 2.1%나 냅니다. 일단 보수 차감한 수익률이에요.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카카오에 똑같이 도입한 국내 채권 펀드, 한화 쏠쏠한 대한민국 채권 펀드는 좀 성과가 많이 떨어지죠. 1%도 안 돼요. 이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국내 채권 영역에서는 한투 크레딧 포커스 성과가 좋구나라는 거를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 고를 때 참고하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최근 1년 기준으로 다른 해외 채권 펀드와 비교를 해보면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그룹이 맨 위에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높죠. 지금 현재 최근 1년 기준으로 10%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유명한 게 AB의 글로벌 고수익인데요. 그거 대비 변동성도 작으면서 수익률도 높은 게 베어링 글로벌 하이힐드라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밑에 게 영리한 채권이고요. 중위권 영역에서가 좀 흥미로운 채권들이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게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인데요. 삼성 누버거 버먼의 글로벌 인컴이라는 펀드가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유비에서 핌코라고 해서 핌코도 채권 운용 잘하기로 되게 유명한 그때죠. 빌 그로스라는 분이 계셨었던 핌코의 글로벌 인컴이라는 채권 펀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화의 글로벌 본드 인컴, 이건 JP모건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하이힐드의 채권들의 만기를 좀 짧게 유지해서 변동성을 좀 줄이고자 노력한 전략이 단기 하이힐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ETF로도 미래에셋 타이거에 유사한 상품이 있어서 이 그룹에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중위권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영리한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영리한 펀드가 제일 기대 수익도 낮고 별로네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을 추가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낀 최근 2년 기준으로 성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수익인 만큼 변동성도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어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0이 넘었으니까 단기간에 마이너스 25%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변동성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변동성은 작지만 요 보라색 같은 누버거 보면 글로벌 인컴은 어떻습니까? 2년 기준으로는 성과가 오히려 제일 좋죠. 2년 동안 한 9.9%, 연 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리아는 물론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 2년간의 성과가 다 나타난 건 아니지만 3.54%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건 뭐냐면, 고수익이라는 거는 곧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조금 더 먹으려고 한다.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도 크고 리스크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수익이 좋은 게 절대 아니고요. 또 고수익 간에도 AB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베어링도 잘한다. 라는 거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펀드 선택하실 때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